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지금 AI 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아이디어, 트랜스포머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자,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의 AI는요, 긴 문장을 주면 앞부분을 까먹기 일쑤였어요. 마치 단기 기억 상실증 환자 같았달까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문맥을 척척 알아듣게 된 걸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흔히들 데이터가 많아지고 컴퓨터가 빨라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AI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옛날 방식부터 한번 볼까요?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에는요, RNN이나 LSTM 같은 모델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글을 읽을 때 꼭 우리처럼 한 단어, 한 단어 순서대로 읽어나갔어요. 마치 바늘구멍으로 긴 책을 읽는 거랑 똑같아요. 한 단어씩 보다 보면 문장 끝에 가서는 맨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가물가물해지는 거죠. 심각한 문제였어요. 전문 용어로는 이걸 장거리 의존성 문제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내가 어제 친구랑 같이 본 그 영화 있잖아. 진짜 재밌더라. 이런 문장이 있으면 옛날 AI는 영화랑 재밌더라가 서로 짝이라는 걸 잘 연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리가 너무 머니까요. 이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옛날 모델들이 한 줄 기차처럼 느릿느릿 정보를 처리했다면 트랜스포머는 그냥 문장 전체를 한눈에 쫙 훑어보는 거예요. 속도나 정확성 면에서 비교가 안 되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2017년에 모든 것의 판도를 뒤집어 넣은 전설적인 논문이 하나 나옵니다. 구글에서 발표한 어텐션이 네게 필요한 전부다.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인데요. 여기서 바로 그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이제 그 핵심 원리를 한번 뜯어보죠. 그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셀프 어텐션, 우리말로 하면 자기주의 정도가 되겠네요. 이건 단어들을 하나씩 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문장 안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서로서로 너 나랑 관련 있니? 하고 물어보면서 거미줄처럼 촘촘한 관계망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와, 이게 좀 복잡해 보이죠?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먼저 모든 단어한테 세 가지 역할을 줘요. 내가 지금 뭘 찾고 있지? 하는 질문 역할의 쿼리, 나는 이런 특징을 가졌어 라고 알려주는 키, 그리고 이게 내 진짜 정보야 하는 밸류, 이렇게요. 그 다음엔 한 단어의 쿼리가 다른 모든 단어의 키를 쫙 훑어보면서 너랑 나랑 얼마나 관련 있지? 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소프트 맥스라는 걸로 이 점수들을 확 바꿔줘요. 관련 높은 놈은 점수를 확 올려주고 별로인 놈은 점수를 팍 깎는 거죠. 일종의 옥석 가르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새로 매겨진 점수, 즉 중요도를 바탕으로 모든 단어의 밸류 값들을 섞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문맥을 완벽하게 이해한 새로운 의미의 단어가 탄생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AI가 스스로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죠? 자, 아직도 좀 헷갈리시면 이 예를 들어보세요. 나는 은행에 갔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서 은행이 돈 넣고 빼는 그 은행일까요? 아니면 강가의 둑을 말하는 걸까요? 사람은 바로 알지만 기계는 헷갈리잖아요. 바로 이때 셀프 어텐션이 활약하는 겁니다. 문장 안에 돈이나 대출 같은 단어가 있으면 아하, 이건 금융기관이구나 하고 강이나 낚시 같은 단어가 있으면 아, 이건 강둑이네 하고 바로 알아채는 거죠. 주변 단어들에 싹 훑어보고 가장 관련 있는 쪽에 확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셀프 어텐션의 힘입니다. 바로 이 셀프 어텐션, 이 메커니즘 하나가 AI 업계에 그야말로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예전처럼 순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덕분에 학습 시간이 말도 안 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아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AI 모델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쓰시는 챗 GPT나 구글 검색의 핵심 기술인 벌트 같은 모델들 있죠? 네, 전부 다 이 트랜스포머 구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말 그대로 현대 AI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단순히 글자를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거 그림이나 다른 데이터에도 쓸 수 있겠는데? 하고 생각한 거죠. 자, 이번엔 트랜스포머가 영수증이나 청구서 같은 문서를 어떻게 읽어내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 재밌습니다. 예전에는요, OCR이라고 해서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이미지를 깨끗하게 만들고 거기서 글자 영역을 찾아내고 그 글자가 뭔지 하나하나 인식하고 마지막으로 그걸 또 정리하는 아주 복잡하고 단계가 많은 작업이었어요. 문제는 이 과정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뒤는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불안정했죠. 그런데 요즘 나오는 도넛 같은 트랜스포머 모델은요, 이런 복잡한 OCR 과정이 아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수증 이미지를 통째로 보고 곧바로 정리된 데이터, 예를 들면 제이슨 파일 같은 걸로 짠 하고 만들어냅니다. 중간 과정이 싹 사라진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발전이냐면요. 과정이 단순해지니까 훨씬 정확하고 안정적이에요. 특히 한글처럼 OCR 인식이 좀 까다로웠던 언어에서는 더더욱 빛을 발하죠. 옛날 방식의 그 골치 아픈 연쇄 오류 같은 게 사라졌으니까요. 자, 정리해볼까요? 결국 트랜스포머의 가장 위대한 점은 AI에게 진정한 문맥 이해 능력을 선물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순히 텍스트에서만이 아니라 이미지 같은 아주 다른 종류의 데이터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구조 하나가 지금 어디까지 쓰이고 있냐면요. 우리가 아는 자연어 처리, 이미지 생성은 기본이고요. 음성 인식, 심지어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생명공학이나 금융시장 분석에까지 정말 거의 모든 AI 분야의 혁신을 이끄는 표준 엔진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줄씩 따라가던 1차원적인 시각에서 전체를 한 번에 보고 관계를 파악하는 다차원적인 시각으로 AI는 이제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문맥을 이해하게 된 AI는 과연 우리 인간이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까요?